두 번째, 오늘의 그 독배가 인연도의 축배인데요. 보수, 과거와 이별하자. 네, 이번에 이별하게 됐고, 이번에 재고 정리 확실하게 했고요. 참고, 이 쓸데없는, 정말, 그 버려야 될 것들, 쓸데없이 창고에 놓았던 거, 우리가 다 재고 정리가 아니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계기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의석 가운데 5분의 3을 저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의 말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종인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게 보수의 귀감이 되지도 못하고 보수의 본보개가 되지도 못하는데, 저는 어쨌든 김종인 씨가 마지막에 80 노구를 이끌고 전국을 돌면서 목이 터져라고 하고 이렇게 유세를 해준 거, 그거는 저는 김종인 씨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씨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교안하고 손잡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형준이도 이제 정말 자기 때거리 찾아서 교수 노릇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17, 18 이런 애들한테 사기나 치면서 대학 교수 노릇하는 거, 그걸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황교안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자, 황교안에 대해서 제가 이 보수로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수는요, 우리가 보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수는 박정희 같은 존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시면 이승만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소국처럼 이게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처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1대1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올린 사람이, 정말 유엔에 가입도 하고 또 대한민국 일본하고의 그 관계의 모든 것에서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쓴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승만의 과오, 박정희의 과오 7대3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물론 저도 박정희 독재시대 박정희를 증오했습니다. 학생운동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무에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먹을거리, 쉴 수 있는 집, 아이들의 교육, 박정희 시대에 그 공장에서 남동생들 공부시키면서 공부할 수 없었던 여공들에게 고등학교 교육 이런 거 다 했던 게 박정희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보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도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황교안이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황교안이 무능하고, 황교안이 속이 종지만하고, 황교안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왜 패배했나? 뭐 구구절절하게 이거 얘기해봤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리더십, 황교안 리더십이 꽝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수가 희망과 대한 세력을 주지 못해서 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한 코로나, 현금 살포, 문재인의 현금 뿌리기에 보수가 꽝이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보수가 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황교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현금 살포하는 문재인의 그 돈 몇 푼에 우리 보수가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돈 받고서 찍어주자? 돈 받고서 통합당 찍어주자? 그러기에는 우리 보수가 너무, 여러분, 양심적이었나 봐요. 저는 이게 돈 받고서 통합당 찍어주지 못할 거 알았습니다. 왜? 저도 보수라서 보수의 체질을 압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보수? 자, 마트 같은 데 가서 시식 같은 거 하는데 만두 그거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두 3분의 1쪽을 먹고도 그 만두 봉지 집어오는 게 우리 보수입니다. 이 뻔뻔한
이 좌파들은요, 먹고서 그냥 가고, 거기서 막, 한 개 다 먹고, 몇 개씩 먹는 게 좌파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보수들이 돈에 흔들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 우리 보수가 이렇게 돈에 흔들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볼 때는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40만원씩 받으시고, 10만원씩 받으신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용돈 확실히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 보여줘야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보수들이 너무나 이 사는 게 팍팍하니까 부모님 챙기지 못하고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틈새를 나라 돈을 이렇게 마구 현금을 살포하면서 그 마음을 훔쳐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 여파가 이제 우리 눈에 서서히 보일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렇게 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요, 이 나라 거덜나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과거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이제 유능한 지도자를 찾아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박근혜 후보와 이별하게 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가 완전히 정리하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수는 통합당으로 뭉쳐라. 그런데 여기에 황교안도 감옥했고 많은 사람들도 막 감동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조건을 내세웠죠. 유영아를 배지를 달아달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젊은 층, 특히 중도층, 이런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박근혜라는 것은 거의 비토의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모든 우리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라는 권력을 안겼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는 우리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뿐만 아니라 친박 세력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낡은 그런 대한민국에 말하자면은 좀비들을 앞세우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른바 친박 골박들, 이번에 다 청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보수 세력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통합당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통합당 밀어줘야지. 우리가 할 만큼 한 겁니다. 우리가 말썽 착 부리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계속 말썽 풀이는 자식에게 정말 우리의 보수의 핏줄과 보수의 DNA로 다 몰아준 겁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금의 낡은 보수 세력, 그리고 통합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돼서는 안 되는데 당선된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 통합당의 이른바 지도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미련 두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안녕, 이제 너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의 과거와의 이별, 그 다음에 낡은 통합당, 그 다음에 사이비 보수 세력인 통합당하고의 이별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년 뒤에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 세력으로서 대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축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수가 과거와의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배를 들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김어준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유시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번에 한번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는 자, 패족이 된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의 완전히 패족이 된 친노,
여기에서 누구 한 명을 골라냈습니다. 열심히 보면서 그 골라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이 대단합니까? 아니죠. 문재인도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오늘 같은 날 또 세월호 거들먹거리면서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저 인간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상품을 이렇게 핀셋으로 꼽아든 게 김어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이쁘고 좋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누가 우리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데 치어리더가 될 수 있는가, 보수의 치어리더가 될 가능성이 누구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저도 찾을 겁니다. 물론 황당한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서 그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김어준이처럼 만들고 꾸미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바꿔주고 화장시키고 분식을 해 가지고 우리가 2년 후에 대선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즉 김어준이는 문재인의 팬덤을 만든 겁니다. 자, 이 팬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보수판을 짜자 해서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입니다. 자, 유시민은 애들을 말하자면은 꼬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동화에 있는 것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정말 잔혹 동화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막 피리를 불어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들은 소금 먹은 쥐처럼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다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잔혹 동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의 역할을 유시민이가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정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데리고 들어갔던 아이들을 보수의 유능함으로 건져가지고 다시 보수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땅을 치고 정말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뒤에는 정말 깃발을 날리면서 오늘의 서력을,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가품하면서 우리가 소주도 마시고 정말 맥주도 마시고 우리가 샴페인도 마시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박근혜도 황교안도 김종인도 박형준도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낡은 정치를 가지고 진짜 어르신들의 그 호주머니 돈을 알겨 먹었던 쓰레기 유튜버들도 다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의 호주머니 터는 그런 낡은 보수 낡은 유튜버들도 이번에 청산하도록 합시다.